안녕하십니까, 토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플라제 에세조입니다. 그러면 에세조라 이제 그랑 에세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본노만의 추천 생산자 타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실 플라제 에세조를 먼저 촬영했어야 하는데 자료만 찾고 제가 촬영하는 걸 까먹어서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세조와 그랑 에세조는 행정구역상으로 플라제 에세조이지만 본나먼에 포함을 시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그랑 에세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랑 에세조의 전체 면적은 약 9.14헥타이며 총 21명의 오너가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량이 약 36,000병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레 그랑 에세조라고 불리우다가 19세기 초 그랑 에세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포도밭의 경사도는 완만한 편이며 고도는 평균 260m 정도 됩니다. 배수가 매우 좋은 두터운 클레이 소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뮤지니와 동일하게 베조시안 라임스톤이 기반함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기반함의 영향으로 인해 에세조에 비해 더욱더 두터운 재질감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보면 그거예요. 에세조가 3시리즈면 그랑 에세조는 M3, 그냥 C클래스면 AMG, 그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사이즈인데 훨씬 더 좀 바디감이 있고 두툼한 와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리시브르는 약간 7시리즈인가요? 로마네 생비방이 5시리즈에서 7시리즈 왔다 갔다 하고, 루시브르가 7시리즈, 라타슈는 그럼 마이바흐?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탑 생산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컬렉티브입니다. 도벤드라 로마네 콩티는 총 3.53 헥타의 그랑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의 평균 수령은 약 한 50년 정도이고 평균 가격은 약 3,875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1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7, 8, 90, 99, 2002, 2005, 2009, 2010, 2015, 2019, 2020 빈티지가 최고의 빈티지로 손꼽힙니다. 이 와인은 DRC 특유의 홀 클러스터가 지닌 우아한 향기와 감미로운 타닌이 매력적인 와인으로 빈티지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은 숙성을 시켜야 시음젓기에 들어가지만 출시하고 3년 안에 드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에세조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두툼하고 탄탄한 바디감과 파워를 지니고 있으며 에세조에 비해서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르네 엥게안입니다. 르네 엥게는 약 0.5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포도나무는 1984년에 식재되었습니다. 평균 가격은 약 3,227불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그랑 에세조를 미국 가서 사 먹었을 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 이 작가님 얼마 했을까요? 그랑 에세조 그때는 한 200~300달러였을 거예요. 네, 한 200불? 네, 300불 그 정도에서 200불 중반, 300불 그 정도. 무려 지금 13년 사이에 10배가 넘게 뛴 거죠. 개인적으로는 14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64, 88, 90, 96, 99, 02, 03, 04 빈티지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와인은 100% 디스템으로 만들어지며 특유의 풍성한 과일 캐릭터와 잘 짜여진 밸런스, 그리고 달콤한 타닌의 여운이 돋보이는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하지만 필립 엥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2004 빈티지가 마지막 빈티지로 생산되었으며 2005년 5월 달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2005년은 수확을 해서 포도를 팔았고요. 이제 2006년에 프랑스와즈 피노가 인수를 하면서 와이너리의 이름을 이제 으제니로 바꾸게 되죠. 사실 이 당시에 부르고뉴에도 이제 보르도 자본이 들어온다고 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와인 역시 이제 보르도 스타일로 이제 생산이 됐는데, 이 당시 와이너리 인수 금액이 1,300만 유로예요. 오늘 환율로 약 한 196억 정도 되거든요. 이 당시에는 평균 시세보다 약 30% 정도 비싼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 18년 정도 지났죠. 근데 지금 가격으로 보면 아주 저렴한 금액이죠. 이때 부동산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이때도 아마 루이 미셸일 거예요.
이 와이너리 팔고 중간에서 이제 뽀찌 먹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봤어. 그렇죠. 이게 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190억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환율로. 근데 지난달에 에세조 1헥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포도밭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녁에 바로 팔렸다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한 그래도 한 2, 30억. 하나로 150억 정도에 바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나갔대요. 이번에 사실 AF그로가 다 놀란 게 AF그로가 2023년 뭐 수확량이 많긴 하지만 배럴이 10개가 넘었어요. 10개가 넘었다는 거는 한 통당 300병씩 만들면 3,600병이거든요. 그러면 출시 가격이 약 350유로, 300유로라고 생각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이 작가님? 돈 많이 벌겠죠. 자, 다음은 highly recommend 생산자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도메인 데즈니입니다. 도메인 데즈니는 0.5헥타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 받았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앞서 언급해드린 르네 엥겔이 사라지며 2006년에 첫 빈티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 빈티지 이후 수준급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고 15, 16, 17 빈티지 모두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와이너리는 이전과는 달리 홀 클러스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빈티지에 따라 비율은 다르지만 약 30% 내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터프하고 러프한 보르도 스타일의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세련된 스타일로 와인을 뽑고 있으며 아마도 올해 올랐죠. 그 한국인 와인메이커 지금 샤토 그리에에서 와인메이킹을 맡고 있었던 추재욱 씨가 이제 올해부터는 와인메이킹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샤토 그리에서 워낙 잘 만들어서 참 잘 되는 게 좋아요. 사실 이분 제 친구거든요. 2004년에 저하고 신동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케팅 담당이었는데 2006년인가 7년도에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버건디 간다고 하더니 가서 이제 거의 20년 만에. 개고생하면서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서 보기가 좋긴 하고.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조르주 노엘라입니다. 조르주 노엘라는 0.38헥타의 그랑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80년이 넘는 비에비뉴입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약 596불 정도 합니다. 조르주 노엘라는 2010 빈티지부터 막심 슈런이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2012 빈티지부터 수준급의 와인을 선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14, 15 빈티지가 정말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16 빈티지부터 스타일의 변화가 오며 하늘하늘한 스타일에서 좀 더 파워풀한 스타일로 와인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최근 갈수록 두텁고 묵직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1 빈티지가 그래도 우아하고 하늘하늘한 스타일로 와인이 만들어졌지만 2022 빈티지는 다시 이전의 스타일로 돌아가서 조금 아쉬움을 남죠. 현재 개인사 때문에 우리 막심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막심이 당분간 결혼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죠. 사실 할머니가 랄루비즈 르루아에게 포도밭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생산자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좋은 포도밭들이 다 르루아한테 넘어가면서 좀 아쉬움이 있죠. 사실 그랑에세조와 에세조로는 버건디의 탑에 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로마나 생비방이나 루시브르나 이런 걸출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본도만에서 지금 그랑에세조, 에세조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비교가 진짜 된다는 거. 에세조만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꼬르똥 클로드 로아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제 꼬르똥 샤르바닐도 내년부터 나오고 하니까 비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자, 다음 강력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조셉 두랑입니다. 조셉 두랑은 0.48헥타의 그랑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1986년에 식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약 563불 정도입니다. 조셉 두랑의 그랑에세조는 아마도 그랑에세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닌 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 15년 정도의 숙성을 거쳐야 시음젓기에 들어갈
만큼 풍만한 바디감과 파워가 돋보이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2, 2005, 9, 10, 14, 15 빈티지가 특히 좋았습니다. 지금 테스팅 하신다면 2002 빈티지 강추해 드립니다. 사실 이 집은 최근 갈수록 잘 만드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사람들이 조셉 주랑을 메종이라고 해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잘 만드는 집이에요, 메종치고는. 자, 다음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메종 루시앙 르모왕입니다. 메종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집인데요. 최소 빈티지에 따라 1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잔에서 피어오르는 화려한 향기가 아주 매력적인 와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2005, 2009, 10, 14, 15 빈티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541불 정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랑의 세조가 밭 자체가 워낙 좋은 밭이니까. 자, 다음은 밸류 와인입니다. 사실 앞서 조금 언급해드렸지만 그랑의 세조가 워낙 좋은 밭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뛰어난 와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300불 전후로 찾아본다면 페블레와 도미니크 로랑이 그 가격대에서는 수준급의 그랑의 세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페블레는 평균 가가 약 299불 정도이고요. 도미니크 로랑은 약 360불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그랑의 세조 치고는 가격 대비 아주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을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밸류 와인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자인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조금 애매한 생산자, 어쨌든 소개는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로페레 수에입니다. 그로페레 수에는 0.37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포도나무는 1976년과 79년에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이 약 481불 정도로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009, 2010 빈티지가 아주 좋기는 했는데 최근 이 집이 스타일을 이제 왼쪽으로 잡으면서 제가 2017 빈티지 먹고 굉장히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제 돈 주고는 구입하지 않고 남이 사주면 마시고는 있습니다. 클로드 부조와 더불어서 가성비 아주 좋은 와인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불 초반에 구입했었거든요.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몽자르 미네레입니다. 몽자르 미네레도 1.32헥타, 굉장히 큰 면적이죠. 포도나무는 1954년과 69년에 식재되었고요. 평균 가격이 약 480불 정도 합니다. 사실 이 와인도 예전에 한손 와인 하면 가성비로 되게 좋은 와인이잖아요. 이 와인 역시 200불 초반에 제가 구입을 해서 많이 테스팅을 했었는데 481불이면 선택지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02년, 05년, 2010년 정도가 제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그 호베르시고 역시 꽤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을 해요. 근데 가격을 찾아보니까 991불 하더라고요. 거의 1000불 하더라고요. 그 돈 주고 마실 와인은 절대 아니에요. 이 와인 역시 2014 빈티지나 15 빈티지를 300불대 정도에 구입했었거든요. 300불 초반 정도 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면 꽤 맛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991불이면 선택지가 너무 많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생산자들 와인을 만들고 있지만 2022 빈티지를 시작으로 루이 미셸 리제베레르가 그랑의 세조, 그 다음에 말콩소, 레커와 라무, 그 다음에 오레아 등 새로운 포도밭을 확보를 했어요. 또한 이제 클로드 부조, 에세조, 그 다음에 레슈쇼 기존의 부지에 이제 포도밭 플러스를 추가를 하게 됐는데 나탈리 파카로 니콜 라마쇼의 사촌이에요. 라마쇼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포도밭을 루이 미셸 리제베레르에게 임대해주게 된 거죠. 그랑의 세제 구획은 0.3헥타 정도이고요. 클로드 부조 바로 위 포도원 중앙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출시가 된다면 이 와인 역시 그랑의 세주 중에서는 최고의 와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아직 테스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도멘 안그로 역시 그로페레수에의
포도밭 수확을 통해서 2022 빈티지부터 그랑 에세주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테스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수준급의 퀄리티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균 가격은 약 689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루이자도, 그 다음에 뭐 루이라뚜르, 니콜라 마쉐, 장마크 미오, 그 다음에 알베르 비쇼 등이 그랑 에세주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장막 미오가 최근 이제 와인 퀄리티가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르루아는 매종으로 이제 그랑 에세주를 생산했는데 1959 빈티지나 64 빈티지가 뭐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근데 뭐 사실 이제 더 이상은 생산되지가 않으니까 이 와인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랑 에세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랑 에세주는 뭐다? AMG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맛이나 톰 이준혁이었습니다.